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는데요. 오늘 수락연설에서 나왔던 말 중에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충성하겠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윤석열 전 캠프가 됐네요. 캠프에 이상일 전 공보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캠프 분위기. 캠프는 모든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었고, 네, 저희들이 기대한 대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더 분발을 해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수락연설에서 밝힌 대로 공정이 회복이 되고 상식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돌아오는 그런 날로 만들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승리의 요인은 뭔가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께서 대선 필승 카드는 윤석열 후보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신 것이 그 요인이고,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보여줬던 것들, 정치 권력의 검사가 아니고 국민의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권력의 갖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이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의 요인이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57.77% 21만 표.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37%. 그러니까 네. 이 격차가 20% 정도 격차가 나는데요. 즉 당신과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이가 났죠. 아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거인단 득표율과 네,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득표율을 제가 비교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 윤석열 20%의 후보가 차이.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전 정책을 또 제시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걸 또 수렴을 해가지고 네네.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지난번에 저희 국민의힘 대표 선출과 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들어와서 응답하는 구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네.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런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저희 당의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신 거, 네. 이거에 또 함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필승 카드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당원들이요. 그거를 민주당 지지층은 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또는 적대감까지 표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은 나름 노력을 한 결과도 같이 반영이 돼 있다. 다만 네. 이 민심을 반영하는 이 여론조사를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예.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점 더 채우고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는 네. 이번 여론조사 내부 세대별 투표율까지 다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로는 20대에서 홍 후보가 약 70% 정도 득표를 했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세대별 지지율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황인가요?
제가 지금 오늘 네네. 이제 그 현장에 백범기념관에 아직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시군요. 예, 거기까지는 모르시겠구나. 최적으로 모르겠지만 네. 홍준표 우리 후보께서 예. 20대, 30대에서 많은 지지 받고 계셨던 걸 이제 저희들은 뭐 인정을 하고요. 예. 또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네. 우리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사실은 가장 원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뭐 잘할 수 있는 후보이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우리 2030 세대와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2030 세대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대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0대, 30대, 40대의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게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마도 양면을 다 말씀드렸죠. 네, 양면을 다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 좀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예. 관심을 갖고 보실 텐데요. 네.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네. 거기서 어느 세대에서 어떤 후보가 더 지지를 받는지 네. 이제 여론조사를 살펴보시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전 계층에서 전 세대에서 네. 더 높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우리 20 세대의 경우에 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세대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분들 20 세대의 지지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의 이준석 대표 또 홍준표 우리 후보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소통을 통해서 2040 지지율을 높일 수 있고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의 역할도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홍준표 후보에게는 뭐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실 텐데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경선 과정에서도 네. 윤석열 후보와 정말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지셔서 네. 많은 조언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씀을 많이 경청을 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야 된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는 그 생각을 또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 주자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 김정인 위원장께서 큰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내일 오찬 회동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그 선대위에 직간접적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 문제는 윤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소통하고 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연대 의사를 밝히셨어요. 근데 이태규 의원은 그런 소식은 없다. 물밑에서 소통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셨고 이준석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거간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준석, 김종인을 선대위로 모신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선거연대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정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에서 이 야권 통합이라는 큰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이런 과정이 아마 저는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다만 네. 현 단계에서 이제 막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본인의 대선 출사표를 막 이제 밝히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어제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뭐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건 그건 정치하는 도리도 아니고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아마 이 대선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 소통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야권이 대통합하는 그런 그림도 현실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에 관련해서는 각종 윤 캠프에 있던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은 뭐 종로 출마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거는 김종인, 이준석과 안철수의 관계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그 정치의 묘수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막 들어온 뉴스들을 보니까 10일 날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시고 11일 날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예정이다, 이런 소식 들어왔는데, 지금 뭐 우리 이상일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소식이시죠?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10일 광주 방문, 11일 봉하 방문. 사실은 크게 보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수락 연설에서도 밝히셨듯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광주 방문은 사실 경선 전부터 방문 시점이 언제인지 이걸 놓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지난번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그걸 들은 국민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여러 차례 사과를 또 하셨고 앞으로도 더 하시겠다는 말씀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광주를 또 방문을 해서 광주 시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본인의 역사 인식은 1980년 12.12 군사 모의 재판 때 대학생으로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그때 당시의 역사인식,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에 항거해야 한다는 그 역사인식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광주 시민들께 아마 말씀도 드리고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5.18 정신을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 헌법 전문에 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윤석열 후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네, 봉하마을 방문하는 의미도 네.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봉하마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충원 참배가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네. 전직 대통령 참배 다 하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계시니 가서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또 소위 올바른 정치는 계승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크게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보수를 혁신하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함께 해서 이 나라를 좀 완전히 바꿔보겠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통합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